야, 고기에서 버터 맛이 나지? 한우가 미쳤네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래호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른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용기 가득 넣을 수 있는 요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힘을 주는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고기 덮밥인데 새해 되면은 고기 선물 세트 같은 거 많이 다니고 하죠. 부모님 댁에 가면 고기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서 한번 덮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조그만 그 고기 한 덩어리로 굉장히 좀 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 제가 쌀집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쌀과 함께 자라왔던 사람이라 쌀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고, 아버지한테 쌀을 좀 훔치다가 혼난 적도 있고, 이렇게 길다란 거 있어요. 이렇게 쌀의 품질을 볼 수 있는, 확인하려고. 그 가마를 뜯을 수가 없잖아요, 쌀가마를. 그러니까 그걸로 찔러서 쌀 확인하고 주먹으로 탁탁탁 치면 다시 잠기는. 어렸을 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쌀포대마다 빼서 뻥튀기 아저씨한테 가서 이제 쌀을 튀겨 먹던.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쌀을 사시면 약간 좀 그람수가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추억도 있고. 제가 지금 벼농사를 한참 강화도에서 하고 있어요. 청정 지역에서 이제 섬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고, 농진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캠페인으로 했었어요. 일본 품종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거의 다 고시가리라는 일본 품종을 심었고, 여주 이천 쪽에서도 아키바레라는 일본 품종을 추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했어요. 지난 이제 그 정부 때 미션이 내려왔어요. 일본 품종을 능가하는 품종을 개발을 하자 해서 농진청의 많은 박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뭐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솥밥집, 스시집, 비빔밥집, 심지어 식은 밥으로까지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종합 1위 했었던 쌀이 영호진미라는 쌀이에요. 농진청에서 개발이 된 품종이고, 쌀 자체가 밥을 해놓으면은 정말 밥이 깨끗하고 하얗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순백에 윤기가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쌀인데, 밥맛도 굉장히 좋고 풍미 또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1등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쌀이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골라 드실 수 있는 농협몰에 가시면 다 있어요. 전국 쌀이 다 있고,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실 만한 좋은 품종들이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쌀과 잘 어울리느냐도 이제 앞으로 초이스를 해서 풍성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어떤 쌀들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한우 덮밥인데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숙란 1개, 한우 체크쌀 150g, 썰지 않은 한 덩어리로 준비해 주시고요. 간장 1컵, 맛술 1컵, 설탕 2분의 1컵, 식초 4분의 1컵, 마늘 5알, 양파 1개, 쪽파 5개, 흰 쌀밥 300g, 와사비 20g, 소금, 흰후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요리는 사실 고기를 다 익힐 게 아니라 겉면만, 칼이 닿은 부분부터 세균 번식이 일어나서 부패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막 자른 고기고, 지금은 안에까지는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겉면을 탈균해 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만 익힐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편채라고 부르고 일본 가면 타다키라고, 그런 형태의 고기예요. 우리나라 소고기를 우리 조상님들이 워낙에 사랑하고 좋아하셔서 소를 못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소는 국력과도 관계가 있는 거였고, 농사를 지으려면 소의 힘이 필요했고, 전쟁을 하더라도 뭔가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소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꼭 소를 먹어야 되는 소들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농사를 짓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소들을 먹게 했는데,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만큼 소고기에 대한 사랑이 한국 사람들은 대단했고, 소고기 요만큼이면은 오늘 덮밥 하나 만들 양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기름 두르고, 기름도 많이 없어도 돼요. 튀겨지듯이 구우면 안 되니까. 400g 기준이면은 2인분 좀 넘게 해요. 조그맣게 잘라서 하긴 했는데 일단 겉면만 살짝 익힐게요. 색깔이 이렇게 빨리 나게. 손 뜨거우면 젓가락이나 집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프로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고기만큼 좋은 게 없고, 다이어트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방이 없는 부위 쪽에 소고기를 주로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몸에 필요한 뭐 철분이나 아연 이런 성분을 충분히 흡수를 하실 수 있고,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실 때 올 수 있는 영양 불균형 같은 거를 소고기로 맞춰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겉면만 진짜 살짝 익혔어요. 근데 노릇노릇하죠. 랩으로 이렇게 한번 싸요. 쉐입을 좀 만들어줘. 동그란 느낌, 퍼지지 않게.
이렇게 차갑게 먹을 거라 이건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두시면 이렇게 해서 켜놓고, 사실 햅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금 덜 잡으셔야지 일반 묵은 쌀하고 똑같이 밥을 하시면 죽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있기 때문에. 나 진짜 영호진미 사러 갔는데 뭐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샀어요 하시는 분은 편의점 가서 그냥 햇반으로 오늘은 해 드셔도 일반 즉석밥으로 해 드셔도 돼요. 그 여기에 이제 소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간장 하나, 맛술 2개, 설탕은 반, 그 정도로 딱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 때 단맛, 짠맛만 남을 수 있어서 살짝 마무리를 식초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주는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식초 아니어도 레몬 주스 쓰셔도 되고 식초로 하셔도 되고. 혼자 있다 보면 파나 마늘 같은 거 남아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어요. 그죠? 저도 요리사인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 거 팁을 드리자면, 너무 바빠서 못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밑에부터 시들잖아요. 그럼 밑에 좀 시들려고 하는 부분 좀 잘라놔. 머리 쪽도 막 이렇게 삐져나와요, 오래되면. 그래서 이것도 잘라서 이런 거 모아놨다가 조그만 지퍼백에 냉동실에 넣어놔요. 넣어놨다가 언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넣어줘도 소스 만들 때 이런 거 사용하면 맛이 훨씬 더 좋게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요거 하려고, 소스 만들려고 그때그때 파 사고 마늘 사고 하지 마시고, 맛이 갈라 그러면 가기 전에 얼른 언 상태에서 이렇게 소스 만들 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끓여주실 때 한 3분의 1 정도 날려버리신다라고 생각하고 끓여주시면 되고, 양파도 조금 집에 있으면은 맛이 가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놨다 쓰셔도 돼요. 소스 만들 거는. 소스 안에다가 재료가 집에 많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 뭐 고추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러셔도 돼요. 되게 간단한데 이게 조합을 잘 못 맞추고 뭔지 몰라서 못 해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신선한 고기가 좀 있다, 신선하게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마트나 슈퍼에서 샀다고 하면 이런 조리법을 쓰시면 고기를 온전하게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구이용으로만 드시면 잘못 구우면 수분도 날아가고 고기도 쪼그라들고 해서 내가 산 것만큼 못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선한 고기를 살짝만 겉면만 익혀서 그 감칠맛을 그대로 밥 위에다 얹어서 먹으면 고기하고 밥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이고 궁합이잖아요. 밥에서 나오는 그 단맛에 고기에 육즙이 더해져서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그 풍부한 그 고소함과 그 풍미, 맛이 좋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또 냉면에 고기 싸먹고 그러는 분들도 많은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고기하고 밥이에요. 소고기 구워서 밥 주면 그거 안 먹는 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그 영호진미 말씀드렸잖아요. 영호진미가 밥을 해놓으면 어떠냐면 지금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기름지잖아요. 이게 영호진미의 특징이고, 오늘 일단 영호진미 팔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좋은 쌀에 대한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요 음식은 사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즉석밥 사시고 반숙란 사셔서 소스만 만들면 고기 뭐 살짝 굽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굉장히 쉬운 요리지만 담아놨을 때 굉장히 고급진 그런 음식이 되는. 혼자 살면서 그래도 바빠서 일본은 못 가도 일본 간 느낌이라도 좀 낼 수 있게 쪽파는 썰어서 이건 고명으로 좀 올려줄게요. 그 쪽파 썰 때는 좀 칼을 좀 잘 드는 칼을, 날로만 썰어야 되는데 작두처럼 꼭꼭 눌러서 썰면 쪽파가 으깨져가지고 풀비린내 같은 게 막, 그렇지 않게 날로 쭉쭉 이렇게 밀어서 써시면은 쪽파도 깨끗하게 썰리니까. 그리고 소스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그때그때 쓰셔도 되고,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거의 다 쫄았죠. 이렇게 살짝 단짠이 있는 데다가 거의 다 됐을 때 식초를 조금 넣어주면 맛이 깔끔하게 잡혀요. 처음부터 식초를 같이 넣고 끓이면 다 날아가서 나중에 산미가 없어지니까 거의 맨 마지막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으시면 돼요. 자, 밥을 데워서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소스 준비되어 있는 거를 한번 뭐 체에 걸러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뿌려줄게요. 밥에다 밑간을 미리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돼. 밥을 너무 꼭꼭 눌러서 떡지지 않게, 밥이 조금 고슬고슬하게 되는 게 떡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먹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고기를 이렇게 랩에 싸놨잖아요. 모양이 이제 잘 잡혀있어. 이렇게 썰어서 랩을 벗겨주셔야 돼요. 랩은 먹으면 안 돼요. 고기 색깔은 진짜, 이게 소금 간을 살짝 해서 하면 고기가 발색이 더 잘 돼. 빨갛게 요리하다가 랩이 나오면 돈을 못 받잖아요. 늘 할 때 매의 눈으로,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해먹는데 돈 받을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간할 때 소금 후추 간을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고기가 두께가 있다 보니까 안에까지 간이 안 돼요. 그래서 겉에가 간이 충분해야지만 먹을 때도 간이 딱 맞게. 아까 조금 했는데 되게 많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뺑 둘러서. 자, 여기에 반숙란을 주시고
그리고 노른자만 빼서, 근데 좀 신선한 거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초란 있고 풍란 있고 왕란 있고 이런데, 배왕란 이러면 좋아 보이는데 늙은 닭일수록 알이 커요. 어린 닭일수록 달걀이 작아요. 달걀이 작을수록 흰자나 노른자가 더 신선합니다. 그런 왕란이나 특란 같은 거는 베이커리라든지 계란말이 이런 거 할 때는, 가공을 할 때는 좋고, 날로 생으로 드실 때는 작은 초란이나 그리고 유정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신선하기 때문에 그 유정란일수록 신선도가 오래 보관이 돼요. 그렇게 달걀을 구입하시면, 초란의 유정란이다 그러면은 뭐 노른자로 전혀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 와사비도 옆에다가. 근데 여기 레시피에 김이 안 들어갔는데, 집에 김가루 같은 거 있으면 김가루 같은 거 조금 주셔도 되는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김 좋아하시는 분은 김 한 2장 정도 이렇게 조금 같이, 밥에다 했던 소스를 다시 한번 고기 위에다가, 그리고 쪽파로. 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요거 드실 때는 젓가락으로 스시 드시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고기랑 와사비, 달걀도 잘라서 조금씩 같이 드시면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한우 좋은 거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드릴 때 옆에다 소스를 조그맣게 같이 드시고, 기호에 맞게 조금 더 간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야, 고기에서 버터 맛이 나지? 한우가 미쳤네 이거. 진짜 버터 맛이 나. 아, 지켜보니 침이 고여가지고. 이게 버터 맛이 날 거 아닌 것 같은데. 고기 되게 부드럽죠?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덮밥 진짜 좋아하는데, 와, 진짜 부드럽습니다. 진짜로. 버터 맛, 무슨 말씀인지 듣고 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드러워서 그 생각할 틈도 없이, 와. 이렇게 집에 차나 큰 거 있으면 크게 하나 만드셔서 친구들하고 쉐어해도 좋을 거예요. 밥에다 놓고 떠가서 먹으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맥주라도 한잔. 집에서 해먹어 보겠습니다. 씹을수록 되게 고소한 향이 많이 퍼져요. 맛있는 음식은 씹으면서 그 향이 합쳐져서 코로 나올 때 그 향이, 아,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향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마블링이 역시 한몫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서른이들의 원기 보충을 위해서 한우 덮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쉽죠? 집에서도 쉽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든든한 한 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혹시 도시락 쌀 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도시락 한번 싸시면 인싸 도시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기푸드 한우덮밥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숙란 1개, 한우 채끝살 150g, 썰지 않은 한 덩어리로 준비해 주시고요. 간장 1컵, 맛술 1컵, 설탕 2분의 1컵, 식초 4분의 1컵, 마늘 5알, 양파 1개, 쪽파 5개, 흰 쌀밥 300g, 와사비 20g, 소금, 흰후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우 채끝살을 통째로 소금, 후추 간을 넉넉히 해주신 다음에 센 불에 고기의 겉면을 노릇노릇하게 익힌 다음 랩에 싸서 차갑게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장, 맛술, 설탕을 냄비에 넣고 그 안에 마늘, 양파, 쪽파를 넣어서 한 3분의 1 정도를 날려서 졸여주시면 되고요. 찬압에다가 해두신 쌀밥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졸여주신 소스를 뿌리고 고기를 얇게 썰어서 둘러주신 후에 달걀을 반으로 잘라서 올리고 와사비를 넣고 추가로 소스를 뿌린 다음 쪽파 다진 걸 뿌려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